됐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저도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새해가 또 떴는데 또 떴습니다. 예.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에, 완전 좋은 소식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돈이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예. 잠깐,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 하고 이제 국내 돌아가는 이야기들, 쭉 할 건데요. 우리 또 이 시사대담에 우리 대표님, 김시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조금 지치긴 했지만 예, 예. 잘 지냈어요. 내 목소리가 좀 지쳐 있잖아. 예, 예. 또 한 주간 푹 잤습니다.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입술이 다 이게 부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예. 자, 근데 지금 제가 잠깐 들어가기 전에 좀 희망찬 소식을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인공지능에 미국이 800조를 쏟아부은답니다. 800조. 이게 800조 쏟아보면 전 세계가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빨아먹는 겁니다. 다 빨아먹는데, 근데 돈은 한국이 벌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하려면 반도체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전기하면은 원전이 해야 돼요. 태양열, 풍력 이런 거가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하고 같이 나눠먹자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제대로 된 거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 원전 기술 없어요. 프랑스 원전 기술 없고, 일본 원전 기술 없고, 그러면 결국, 일본 없고,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이게 비싸고, 납기일 절대로 안 지키고, 납기 지연이 몇 년씩 됩니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방사능 유출 사건도 몇 건 있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방 진영에서는 이제 원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미국은 이 생태계가 아예 안 되고, 러시아는 제재받았고, 중국 거는 여러분 쓰고 싶습니까? 핵폭탄 될 건데.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원전 시장을 한국이 다 쓸어먹게 됐는데, 미국이, 같이 나눠먹자 하고, 이제, 숟가락 얹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금융이 되고, 이제 정보망이 있으니까 찍새 역할을 하고, 한국이 잘 만드니까 딱새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미국이 찍어오면 한국이 이제, 그러니까 찍새 딱새 해가지고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나눠먹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한국 정치판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만약에 문재인 같은 애들이 또 나와가지고 탈원전을 하겠다고 하면은, 전 세계 이 원전 시장을 한국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한국이 탈원전 한다고 원전 시장에서 빠져버리면은 미국이 혼자서는 못해요. 찍새는 찍어만 오지 딱지를 못한다고. 딱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국에서 원전 탈원전을 한다 이따위 인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은 박살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는 문재인이 같은 그런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탈원전 하겠다. 그런 거를 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는 반미 세력이 정권을 잡게끔 안 놔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한국에서 이제 반미 세력, 친중 세력이 정권을 못 잡도록 여러 가지 이제 방해 공작들이 나올 건데, 지금 반미 카르텔 신고하면 아예 미국에 못 들어오게끔 다 틀어막아 버리니까 한국의 좌익 세력들이 지금 자기들 미국 못 갈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 갑자기 반미 선동 하던 애들이 사라져 버리고 민주노총 이런데 괜히 나왔다가 사진 찍힐까봐 젊은 애들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좌파 이쪽에 지금 화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좌파 쪽에 2030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지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내가 좀 보태서 할 얘기가. 예. 원전은 에너지 사업 아닙니까? 예, 예. 새로운 에너지 사업으로서 수소에너지 있죠? 수소에너지도 지금 한국에 앞서 있어요. 예. 미국도 그런 기술이 있는데 원천 기술 쪽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소 에너지
생산 라인은 한국에 앞서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래서 앞으로 미래 에너지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부 한국이 실질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술. 이건 지금 현재 재래전 전쟁 무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서구 세계가 됐든 중공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미국조차도 지금 한국 생산 라인을 통해서 재래전쟁 무기를 갖다가 지금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러시아도 중공도 재래전쟁 무기에 있어서는 한국 무기에 당하지를 못해요. 지금은. 오로지 핵을 가지고서 이제 힘을 쓰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 핵도 실질적으로 핵을 안 가지고 있어도 핵무기에 해당되는 거대한 파괴력이죠. 그것도 방사능은 없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사용하려면 방사능 때문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한국은 지금 현재도 핵무기 수준의 파괴력, 그걸 가진 무기들을 방사능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것도 현무 파이브 같은 미사일. 예, 소형화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현재 재래전 무기뿐만 아니라 이런 그 절대 살상 무기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도 하나도 자랑할 건 없지만은 그쪽에서도 한국이 제일 무서운 무기를 가진 셈이에요. 그리고 현재도 마음대로 규모가 작은 대로 큰 대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래서 그것도 미국이 지금 현재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생산 라인은 아무것도 가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럽은 얘기할 것도 없고 러시아, 중공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요새 AI 기술에서 갑자기 지금 현재 저 중공에서 뭐 하나 만들어냈다고 해야지. 딥시크는 하나 만들었다고. 그거 가지고 이제 세계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그것도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국 것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예.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는요, 중공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쪽으로 그걸 활용도 못 합니다. 이미 중공 사회가 다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군부 자체가 시진핑을 향해서 겨누고 있고, 그리고 각 성, 정부, 거기는 베이징하고는 벌써 다 끊어지기 시작. 왜냐하면 베이징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뭘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보내고 뭐 필요한 물자도 보내고 다, 이 공산주의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것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베이징의 지배력이 이제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푸틴은요, 사실 젤렌스키가 저렇게 형편없이 쪼그라들었으니 망정이지, 또 나토도 자기 마음대로 힘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푸틴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말도 못해요. 푸틴 경제도. 이미 지금 현재 시베리아 쪽 그 공화국들은, 러시아 공화국들은 푸틴하고 같이 했다가는 우리나라 망한다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탈퇴하는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압력이 보통 심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러고 미래를 바라본다고 할 때는 자기들이 착한 경제력을 키워가려고 하면은 한국하고만 뭔가 얘기가 되지, 다른 나라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이번에 보니까 그 푸틴이 말이에요. 러시아한테 관세를 갖다가 콱 매겼더구만. 러시아가 중공한테 관세를 콱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중공이 트럼프 때문에 죽게 생겼는데 푸틴마저도 그렇게 찍어 누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중공 거 이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러시아 생산 라인을 이제부터는 살려야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예.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비록 중공이 뭔가를 AI 무기 같은 거 하나 무기답지도 못한 거 하나 개발한 거 있어도 인공지능 개발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 개발을 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황을 트럼프가 오죽 잘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한테는요, 가장 지금 현재 염려가 되는 게 바이든이 들어와서 미국의 경제력, 군사력, 사실상 다 부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까딱하면 중공한테 해군력도 딸리게 생기고, 기술이 아무리 앞장서 있으면 뭐합니까?
개미떼 같이 많은 그 벌떼 같이 많은 그 쓰레기 같은 배라고 할지라도 그런 걸 잔뜩 몰고 오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그리고 러시아가 어쨌든 거기도 엄청난 핵무기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무서운 무기 포세이돈 같은 거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포세이돈 같은 것은 이 대양에서 잠수함을 통해서 쏴대요. 그러면은 핵어뢰. 예, 핵어뢰입니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맞지 않습니까? 거기가 핵으로 폭발될 뿐만 아니라 쓰나미가 일어나죠. 쓰나미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대륙의 해안가 몇 개를 갖다 한 개만 터뜨려도 미국 해안이 한 3분의 1은 정복당할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미사일로도 그야말로 이 마하 10에 이르도록 소리보다도 10배쯤 빠른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핵무기를 달아서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멀리까지 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요, 지금 현재 미국이 정말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은 중공, 그건 그래도 좀 이제는 다 무너졌으니 괜찮은데, 러시아도 만약에 맞상대한다면은 서로 죽는 거예요. 절대로 어느 한쪽이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양쪽이 더 죽지 않기 위해서 핵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재래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래전을 하자니까 러시아도 미국도 한국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지금 이제. 아시겠습니까? 반도체. 예. 그리고 절대전쟁, 핵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또 한국 눈치를 봐야 돼. 당신네들 그렇게 해서 지구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둘이 싸우고 마는 거냐? 너희들 둘이 싸우면 우리 지구가 망해. 그 한국 가만둘 수 없어. 먼저 한번 우리가 선제 공격해볼까? 우리는 방사는 없거든. 얼마든지 너희들 무기만 다 쏴댈 수 있어, 우리. 한국이 그러고 러시아하고 만약에 미국하고 싸운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이 그래요. 지금 한국 입장이 당장 그래요. 거기까지 올라와서 다만 한국의 그런 국제적인 강력한 목소리를 아직은 안 낸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압니까? 지금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있지?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했잖아. 한국을 띄우려고. 예. 트럼프가 그런다고 했죠. 근데 트럼프가 지금 그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이 말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거예요. 한국만 미국이 잡아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엄청난 그 경제력과 기술력과 한국의 착한 가치관, 그거를 갖다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거기 같이 이제 동승한다 이거야. 아니? 예. 미국이 그렇게 나가기만 한다면은, 그럼 미국의 거대한 금융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전체 인프라, 전 세계에 깔아놓은 인프라 있죠? 그거 다 한국한테 다 주는 거예요, 이제. 가령 지금 파나마 지금 현재 중국에서 뺏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야, 한국, 너들이 해. 이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수혜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 트럼프는 뭘 얘기하느냐면은 앞으로 한국과 연합만 하면은, 그래서 착한 한국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었으니까 전쟁 억제용 한국 무기, 그리고 성장 발전을 할 수 있게 하는 한국의 경제력, 이거를 함께 우리가 동승해서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 만큼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계는 정말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평화로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뭐냐면 원래 푸틴이 한국과 함께 그런 것 좀 하려고 한 거예요, 원래가. 그랬다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물러갔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한국을 꽉 끌어안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한국이 뭐 미군을 갖다가 뭐 철수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을 전 세계에 띄워 올리자는 거예요. 이미 한국 봐라 하면서 자꾸 한국은 핵무기도 갖출 수 있다. 핵무기 갖추면 너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핵무기 안 가지고 있어서 이 나라는 벌써 지금 현재 유럽, 러시아, 중공 이걸 다 따라잡고 G2가 될 수 있어. 미국하고 같이 뛴다. 이제 이거 자꾸 띄우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는 이제까지 한국에 대해서 그거 한 겁니다. 다만 한국의 정치가 아직도 유치하고 그죠. 참으로 못난 짓을 자꾸 하고 있고 한국 정치계의 이 훌륭한 백성들을 갖다가 자꾸 앞을 가리는 방해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중 정치인들만 골라 네, 그 속아내면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속아내 바로 그겁니다. 이제 그 얘기 좀 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속관낼 얘기 그거 좀 쭉 예, 해줘. 이제 그거 한다니까 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경제적인 거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원전이 나가면은 자동차 나가고 건설 나가고 방산 나가고 자동적으로 다 깔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이제 한국에 그 친중 정치인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번에 지금 12월 3일 뭐 비상계엄 그것 때문에 이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뭐 이상하다 했지만 정확하게 몰랐는데 경찰, 검찰, 뭐 공수처, 법원, 뭐 헌법재판관 얘들까지 다 민주당, 북한, 중국하고 연결돼 가지고 부정선거하고 소위 말해서 공권력 가지고 자기들 어떤 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 이게 확 때려 가지고 재산 뺏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구속시키는데 지금 보십시오. 공수처는 그 내란죄 그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다는 건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이 잡아와가지고 수사해가지고 서류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내면은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인정해줄 수 있습니까? 그 인정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재인이 잡아와가지고 재판하지. 그러니까 수사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뭐 그러면은 우리가 문재인이 잡아와가지고 수사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는 사람들이 수사를 한다는 건 불법인데 그러면 공수처가 불법적으로 영장 받아가지고 체포하면은 체포영장 그게 불법으로 구금을 한 거죠.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야 이거는 불법이야 해가지고 강력하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풀어줘야 정상인데 불법인 거 알면서도 자기들이 책임 안 지려고 이 법원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검찰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 검찰이 지금 완전히 불법을 한 거고 공수처도 불법한 거고 한국의 법원은 그러면 야 이거 불법이잖아 이거. 야 불법으로 어떻게 해야 돼? 야 이게 만약에 대통령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수사를 해가지고 수사권도 없는 애들이 이렇게 구속영장 청구하고 잡아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러면 태국계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이 잡아와가지고 간첩죄로 조사하고 해가지고 기소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법원에서 이건 안 돼 하고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법원도 엉터리고 검찰도 엉터리고 공수처도 엉터리고 헌법재판관도 엉터리고 전부 다 지금 엉터리라는 거예요. 국가 반영물이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얘들이 내란을 한 거야. 얘들이 그렇죠. 중국하고 북한하고 연결되고 민주당하고 연결돼가지고 얘들이 내란을 한 겁니다. 민노총하고 연결되고 해가지고. 그 중공과 연결돼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번에 잡힌 중공 사람들 있죠. 걔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2월 그 3일날 4일 그 새벽에 지금 99명이 잡혔다고 했는데 그 중앙일보에서 그 주한미군의 공보관한테 물어보고 그런 일 있냐니까 없다고 해가지고 그 가짜뉴스다 뭐 스카이델리에서 99명 잡혔다는 거 가짜뉴스다 하고 보도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내린 게 전 군의 그 국방부 산하의 모든 군은 SNS 중단하라 명령을 내리고 주한미군하고 주일미군 딱 꼭 집어가지고 너 조심해 입 조심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공보관을 채용을 새로 했습니다. 새로 채용했어. 그러면 그 앞전에 있던 공보관은 잘렸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뭐 잘랐든지 아니면 뭐 딴 데로 보냈든지 어쨌든 간에 공보관을 새로 채용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함부로 입 놀려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여론을 이상하게 지금 몰고 가는데 책임을 지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99명 잡아온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블랙옵스 팀이라고 블랙옵스 팀이 무슨 특별한 팀이 있는 게 아니고 블랙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비밀 공작은 물론 비밀 오퍼레이션이라는데 그거를 줄이면은 블랙옵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밀 공작 팀이
한국의 경찰 복장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공작요원을 침투해가지고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걔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걸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그날 이제 한국 경찰 복장을 입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면서 한국의 이 정보기관 그 국군 정보사 쪽에다가는 밖에서 망 좀 봐줘. 이제 그렇게 망을 봐달라고 하면서 경찰 복장 입고 가가지고 데리고 나오니까 순순히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경찰이 지금 중국 공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윤희근 경찰청장이 윤석열 정권의 초대 경찰청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중국 공산당 스파이 양성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세계급을 진급했습니다. 민간 회사에서도 세계급 진급 안 돼요.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 하더라도 1년 안에 대리과장 말단에서 대리과장 그렇게 안 시킨다고. 자기 아버지가 사장이라도 1년에 세계급 진급이 안 되는데 세계급을 진급을 해가지고 그 경찰청장에 임명됐으면 그건 중국 공산당에서 누군가 어딘가 손을 써가지고 임명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인사검증을 누가 했어요? 한동훈이가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아버지가 중국 저기 장인어른이 중국 공산당 후원하는 인민일보하고 연결된 잡지 만들어가지고 배포하고 그런 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이가 지금 옆에 측근들이 전부 다 중국 공산당 쪽하고 연결돼 있고 좌익 인사들 민노총하고 연결돼 있고 그런 사람들만 다 자기 주변에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인사검증을 한동훈이가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 윤희건 경찰청장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결돼 있다는 걸 알면서 그냥 경찰청장에다 임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10년 만에 작년 5월 달에 윤희건 경찰청장이 중국 북경까지 찾아가가지고 무슨 공안 서로 범죄자 어쩌고저쩌고 협의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중국의 공안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연수하고 한국 경찰들이 중국 가서 연수하고 또 이것도 이게 사인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집회하는 데 보면은 오른쪽에 그 한국의 경찰들은 밖에 외투로 입어도 오른쪽에 자기 이름이 다 있어요. 근데 이름표 없는 경찰들이 있잖아요. 걔들 말 시키면 말하는 게 어눌해요. 한국인이 아니라는 거지. 하지만 한국 애들이 아닌 애들이 지금 경찰 그 복장을 입고 와가지고 집회할 때 보면은 한국 어르신들 두들겨 패고 옆에 삼각대 있으면 발로 차고 가는 애들이 여기 이름이 표가 없는 애들이 차고 가는 거예요. 이름표가 있는 한국 경찰들은 그렇게 안 한다고. 왜? 자기 같은 국민이잖아, 국민. 그리고 요 우파단체 집회하는 게 가음만 크게 질렀지, 폭력 이런 거 안 한다는 거 아니까는 자기들도 대충 나가가지고 하는 척만 하지, 그렇게 무리하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안 한다고요. 저희도 집회를 한두 번 나가봤습니까? 괜히 가음만 지르고, 여기도 가음 지르고, 저기도 가음 지르고, 서로 그냥 가음 지르다가 그냥 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카메라 발로 차고 하는 애들은 여기 명찰이 없는 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당신 소속 어디에 하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드러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과거에 우리 태극기 집회는 이 국민들한테 큰 충격이나 이 호응을 많이 못 받았다고. 근데 이번에 2030 젊은 친구들이 서부지법 가가지고 다 때려 부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JTBC가 언론사가 극자 유튜브를 갖다 극우 유튜브라고 조작을 하고, 거기에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문 두드리 깨부수고 하는 거 다 공개됐는데 기자들 아니라고 JTBC 기자들은 풀어주고 똑같이 들어가고 잡혔는데 기자증 보여주고 풀려났대, JTBC 기자는. 그러니까 경찰하고 JTBC하고 이 애들이 짜고 쳤다는 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그리고 경찰이 애들이 오니까는 문 열고 들어가도록 비켜주는 것도 영상에 다 나왔어요. 샤타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안 납니까? 야, 5.18은 총 들고 설쳤는데 그게 민주화 운동인데 얘들은 총도 안 들고 그랬는데 왜 이거를 폭동이라 하고 잡아들여? 야, 민주노총이 집회해가지고
경찰이 115명이 다쳤는데 그거 딸랑 4명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그것도 법원에서 다 기각해줬다고. 다 풀어줬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80몇 명인가 구속영장 청구한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경찰이 법원이 이 젊은 애들한테만 그렇게 가혹하게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도 2030이 열받아가 들고 일어나고 중도가 2030이 들고 일어나면요.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 형, 누나, 이모, 삼촌, 뭐 고모 뭐 그러면은 중도층이 다 같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적으로 잡아가는 것 같으면은 일반 국민들 같으면은 재산 뺏으려고 하면은 저놈 하나 그냥 잡아들이고 재산 빼앗고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그 좌파들하고 이게 싸우고 있는데 권영세니 권영동이니 뭐 권성동이니 이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제 폐지하고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로 개헌하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얘들 다 없어져야겠구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한통속이고 중국 공산당하고 한통속이고 헌법재판관들 얘들 북한하고 전부 다 엮여 있구나.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 우리 민족 그 우리법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다 깨달아 버린 거죠. 한국의 제도권 정치가 다 딥스테이트 아바타, 친중, 친북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를 백성들이 이제 알고서 사실상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우리 태극기 애국부대들은 절망을 했었죠.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결과적으로 이 내막을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대로 그냥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단결하면서 자기들 자신이 그야말로 이제 그 주류 언론들, TV가 됐든 뭐 조중동 신문이 됐든 그런 것을 믿지 않고 열심히 자기들끼리 정보 교환하고 알아보고 막 그러면서 드디어 세계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기들끼리 전달하고 그러면서 SNS 쪽에 국민들 자율적 언론 활동이 있죠. 이게 거대 세력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조중동과 저 TV는 주류 TV는 전부가 거짓말쟁이들이다. 예. 그리고 제도권에 빨간 물이 들은 것 같이 쟤들도 빨간 물이 들었구나. 그러나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빨가냐? 그렇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그냥 절대로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자식들도 걔들한테 줄 수는 없다. 라는 입장에서 이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몸부림치면서 이제 뛴 결과 SNS 쪽에 거대한 시민 자율 언론 운동이 벌어지고 그죠. 그게 큰 힘이 됐죠. 예.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점수가 미달인 윤석열이라도 딱 잡아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딱 올려 앉히면서 드디어 전체가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 헬조선 그거 한국이 아니라 북한이야 그거는. 이런 쪽으로다가 젊은 애들까지 의식이 확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그 한국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드디어 전교조 밑에서 공부했었던 젊은 세대 있죠? 예. 이게 2030인가?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더 기가 막힌 분석을 하고 자율적으로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귀한 분들 우리가 그동안 구박하고 푸대접했네. 우리가 바보 노릇했네. 우리가 전교조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이 나라 북한한테 바치면 중공한테 바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자기들이 자신이 자율적으로 이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자기들 내부에서도 야, 연예계에서 좌파 연예인들 너희들 신고해버려야죠. 저 안 되겠어요. 전부 CIA 신고하고.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냐면은 그 로이터 있죠. 전 세계 통신사 중에서 로이터라는 거 있잖아. 그게 뉴욕 타임스라든가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이런 좌파 언론,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좌파 언론들 있죠. 그것들보다도 더 극단적인 좌파입니다. 그게 유대계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조차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한국 국민들 민심이 변했다.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완전히 이제는 반 이재명으로 통합이 됐고, 그리고 친 윤석열 쪽으로 거의 지금 현재 다 뭉치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젊은 애들까지도 그죠. 이제는 자율적으로 꼭 친 윤석열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반 딥스테이트, 반 중공, 반 북한이다 이거예요. 지금 젊은 애들이 스스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치적으로는 일단 윤석열을 살리고 보자. 예. 이쪽으로 갔다고. 로이터 쪽에서 그런 해설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 안에서도 일반 국민들 그 SNS 쪽은 뭐 예.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이 CNN이라든가 NY라든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드디어 한국 국민들의 그 여론, 그것이 친 트럼프, 친 윤석열, 그리고 반중, 반 딥스 예. 이쪽으로 돌아갔다는 걸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내부에서 솔직하게 이 딥스테이트하고 연결돼 가지고 더럽고 추악하게 짝이 없는 이익을 같이 먹고 있었던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이죠. 여당 야당 할 것이. 예. 요것들만 지금 현재까지도 마치 자기들이 한국에서 모든 걸 잡고 있는 것 같이 착각된 언론을 갖다 흘리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아마 그 착각은 아닐 거예요. 저들도 알긴 알 거예요, 지금은. 아는데, 일단 그래도 철갑, 물 두른 듯이 자기들이 튼튼하게 끝까지 우리는 반 트럼프, 예? 그리고 친중, 이쪽으로 가야 우리가 살아. 이 모양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시무시한 그 시한 폭탄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중공 아이들을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중공 애들이 잡혀간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 쪽에서도 흘러나오고 예, 있죠. 지금 미국 쪽에서 이제 사실이라는 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발표를 못하는 게, 아직까지 미국에서 뭐 FBI나 CIA 국장, FBI 국장, 뭐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등등등 뭐 이런 사람들 그 인준 그 청문회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려면 뭐 2월 한 중순 이상 넘어가야지 이제 다 세팅이 되니까 아마 왜냐면 세팅이 돼야지 쟤를 갖다가 발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발표를 하고 나면은 무슨 중국을 어떻게 경제 제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같으면은 상무부 장관도 임명이 돼야 될 거고 뭐 농무부 장관도 임명돼야 될 거고 이 진용이 다 꾸려져야지 모여가지고 야 쟤도 어떻게 이번에 제재하지 뭐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발표만 떨렁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제재 카드까지 다 이렇게 마련을 하고 하려면은 그게 2월 한 중순 이상은 넘어가야지 이제 이번에 잡아간 애들 99명이 돼가지고 뭐 걔들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발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거 총선을 다시 해야 됩니다. 총선 다시 해요. 왜냐면 중국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작하고 여론 조작했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금 99명이 잡혀가고 나가지고 한국에 여론조사를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 이상 나오고 하다못해 김어준이 꽃에서 여론조사 기관 꽃에서 하는 것도 40% 이상 나오고 민주당 내부에서 하는 것도 40%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빠지니까 여론조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전에 여론조사는 전부 조작이었네? 이렇게 되니까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이 친중 매국노, 여당, 야당에 있는 친중 매국노들이 누군지가 지금 그전에는 피하 식별이 안 됐는데 지금 싹 이제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이게 감기인지 뭐 암인지를 모르니까는 이거를 항암제를 써야 되나 감기약을 써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판단을 못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암인지 감기인지 싹 다 드러나고 뭐가 원인인지가 이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청소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정치가 직접 한국에 나타났다는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 기적이면 기적. 예. 네.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원래 윤석열 씨가 그냥 계속 대통령 해 나가고 있어. 비상계엄 하지 않았어. 선거 부정 문제 본질적으로 문제 삼겠다 그런 말도 안 했어. 그러면은요 상황이 어떨까요? 지금 이 난리가 났을까요? 선거 부정이라는 걸 국민들은 알고는 있고 느끼고는 있지만은 대통령 입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나온 거죠. 예. 네. 그러면은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여야가 다 지들 멋대로 이상한 법 다 제정해가지고 중공한테 사실상 국가를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그 순서를 갖다 그냥 밟아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비상계엄을 통해서 선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예. 그것도 윤석열 이 사람이 자기 양심이 살아있어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면도 있겠죠. 최소한 자기는 문재인은 친중 친북하는 거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친북 나는 싫어. 윤석열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자기가 대통령이 됐어. 그거는 하기 싫거든. 그거를 하기 싫은데 쟤네들 멋대로 의회에서 막 법 정하고 저거 내버려 뒀다가는 가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리고 트럼프가 딱 등장하는 거 지금 이제 미국도 못 막고, 그럼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도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거기서 쫓기는 판이 될 텐데, 자,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한국을 어떻게 주무르려고 할 거냐 이거예요. 윤석열 그 사람도 자기 자신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은 누구야? 친북, 친중은 죽어도 안 된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친북, 친중을 갖다 원치 않는다면은 난 트럼프하고 같이 놀아야 되고, 나를 뽑아준 국민들하고 같이 놀아야 돼. 그러면 여야에 있는 한국의 이 정치 세력은 다 몰아내버려야 되는 거야. 얘들을 갖다가 몰아내려고 딱 보니까 뭘 통해서 근본 그 몸통을 건드려서 뽑아낼 수 있느냐? 선거관리위원회더라 그거지 그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죄의 본질은 바로 선거 부정이었고, 그리고 선거 부정의 가장 핵심적인 무서운 범죄는 국가 반역성의 범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중공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걔네들이 선거를 운영하게 했다는 거. 국민들 속여가지고 그걸 운영하게. 지금 선거 그 개표 사무원들 중국인들 쓴다고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이제 당선인이 돼가지고 그 거대한 압력으로 미국을 완전히 이제 뒤집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트럼프도 가장 그 딥스테이트를 근본 뿌리부터 뽑는 거 그게 어디 있느냐? 바로 미국 내부의 선거 부정 그거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 내가 트럼프가 나 별로 믿지 않는데 윤석열 나름으로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날 잘 안 믿는데 트럼프가 나를 믿게 하려면은 나도 선거 부정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와 연합을 하면은 트럼프가 나를 신용을 하겠네. 그런 계산을 상식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양심적인 정치 신념 플러스 자기 정치적으로 살아남는 거 그건 이기주의죠. 그거를 다 합쳐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면은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내 편 만들고 트럼프 내 편 만들고 그리고 결정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도록 하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 부정 문제 삼아야겠구나. 이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 비상계엄 했을 때 윤석열 혼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트럼프 진영에 이건 내 짐작이에요. 트럼프 진영에 몰래 연락해가지고 나도 당신같이 선거 부정 이거 문제 삼으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 안에 와 있거든요. 나 혼자 이거 붙들고 하려면 힘에 겨워. 어떡하겠어? 그거 당연히 나한테 보내야지. 그 속에 미국까지 와서 그 범죄를 저지른 놈들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것들은 내가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 동맹국인 한국을 괴롭힌 그것들도 오키나와쯤 보내가지고 그 맛 좀 보여줘야지. 그래서 중공이 꼼짝 못하게 꽉 묶어 놔야지. 보나 안 보나 그랬을 겁니다.
윤석열이 그만한 힘을 받지 않고서 비상계엄 했을까? 그리고 비상계엄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그건 내가 충고하지. 그게 트럼프가 충고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당신 이번에 비상계엄 그거 그냥 군부까지 힘쓰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 챙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이상한 쪽으로 갈 수가 있어. 왜냐? 쟤들이 제도권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울 거 아니야? 나 아직 대통령 집권도 안 했는데 내가 집권한 다음에 모든 걸 안정되게 흘러가게 하려고 하면은 이거 비상계엄을 갖다가 적정 수준으로 할 것. 절대로. 쟤들이 아마 그러면 비상계엄 했다고 그냥 이제 자기들이 들켰으니까 이제 가장 자기들의 몸통 본질적인 범죄가 확 서출했다가 오면서 다 들켜가지고 난리가 날 테니까 쟤네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럼 윤석열부터 잡으려고 하겠지. 잡혀 그냥.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난리를 친다 이제. 우리가 뽑은 윤석열을 왜 잡아? 이제 이렇게 된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더니 윤 대통령까지 너도 그러냐? 이제 그러고 달라들 거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은 네 편이 된다. 그래서 트럼프 이 선거 이 문제를 갖다가 국민들이 이 선거가 어떻게 된 거야? 진짜 부정 맞아? 그러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 막 부정이라고 막 부르시는 사람들 많았는데 그거 다 개무시당했는데 이거 안 되겠네. 우리 알아보자 해가지고 알아보는 운동이 와르르 벌어질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너는 쟤네들이 탄핵 어쩌고 하면서 잡아가고 어쩌고 하면서 잡혀댕겨 그냥. 나 말이야. 나 트럼프도 그랬거든. 백악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가고 바보같이 밖에서 뭉갰어. 그랬더니 국민들이 막 일어나더라. 난리치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국민들이 트럼프 편이 되고 말이지. 바이든 미워하기 시작하고 바이든의 모든 범죄를 막 자기들이 끄집어내기 시작하는데 바이든도 그거 못 말리더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내 편 됐잖아. 아, 윤석열 당신도 그렇게 해. 내가 생각할 때는요. 트럼프가 그렇게 권했을 것 같고 직접 권하지 않았어도 윤석열 쪽에서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말이지 분명히 원래 20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인데 뭐 자기가 당선 안 된 걸로 그냥 받아들이고 온갖 그냥 바깥에서 돌면서 고생만 하더니 거꾸로 국민들이 그 사이에 바이든을 다 버리고 트럼프 쪽으로 오고 그러더니 딥스테이트 범죄가 그냥 다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딥스테이트 반대 운동으로 갔다 이거야. 윤석열 씨가 만약에 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런 정도 트럼프 정치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트럼프도 안 도와줬고 이 윤석열 씨도 그런 분석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만 선거 몸통 건드려야 돼. 그러려면 비상계엄 한번 팡 쳐보고 근데 너무 세게 치면 내가 또 이상하게 될 거니까 살짝 그냥 또 풀어주고 만약에 그런 수준에서 했다고 합시다. 트럼프한테 도움도 청하지도 않았고 또 트럼프가 그런 기가 막힌 희생양적인 정치를 통해서 미국 국민들을 깨운 거 있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못난 수준에서 정치적인 계략으로 만약에 윤석열 씨가 이 비상계엄을 행했다고 합시다.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다 활용해서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정치 효과가 다 나오도록 이끌어 가셨다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정말 하나님께서 네. 하신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씨가 못난 정치 전략으로 행했든 아니면은 최소한 내가 이 몸통을 선거 부정이라는 몸통을 건드리면은 국민들이 깨어나리라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전략을 썼든 아니면 더 나가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트럼프가 완전히 나하고 한 팀이 될 거야. 또는 트럼프한테 물어봐가지고 전략을 물어가지고 다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행했든지 여러분들 그 세 가지 중에서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한국 정치를 끌어간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태극기 애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 상황을 절대로 여러분들 그냥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야가 돼가지고 진보 보수 하면서 무슨 말들 꺼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어쩌고 그런 수준에서 그 인간들 그 의식 수준에서 정치를 보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 숫자가 많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조직이 있어야 돼. 야, 술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거죠. 어떻게, 이 따위 이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 한국 정치를 이해하려고 했다가는요, 저 썩은 무리들에게 질질 따라가다가 망하고 말아요. 한국 국민들이 이제 거기서 전부 나와야 됩니다. 예. 원칙을 지킬 줄 알고, 진정으로 세계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정의를 위해서 국민들의 존엄성과 국민들의 자유권 그리고 국민들의 생존권 그걸 진정으로 위하는 신념 있는 정치가들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 그걸 좀 배워야 돼요. 트럼프 유치하게 지금 한국에서 딥스테이트 아바타 언론들이 트럼프를 갖다가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사람 그냥 이리 뛸지 저리 뛸지 알 수가 없는 사람 옛날에는 형편없이 더러웠던 사람, 뭐 요딴 소리 하면서 트럼프를 갖다가 자꾸 폄하하고 어쩌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유치한 사람도 아니고 현재도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이번 취임 연설에도 우리가 봤지만은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날 다시 살려주셨다. 내가 그걸 안다. 이건 하나님이 살려준 거다. 나를 갖다 경호팀이 경호를 잘해서 살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기가 막히게 총알을 착 알아서 피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그때 경호팀은요 그 여자 이상하대 총알이 또 와서 트럼프를 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트럼프를 갖다가 그냥 벌겋게 내놓고 그냥 꽉 아래서부터 저는 이렇게 고개 숙이고 쏴라 그러는 것 같더라니까. 그런 경호팀이 어디 있어요? 그 경호팀을 바이든 부인이 그 경호팀 대장 뽑았다고 하더구만. 그 경호팀들이 그런 여자들이 왔어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트럼프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미국을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국민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난 나가겠다. 그리고 미국의 사명이다, 그건. 마가 운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이번에 행정명령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J6, January 6 있죠? 21년 1월 6일 날 의회 난동 사건을 벌였다고 트럼프 시민들이 가서 난동 사건 벌리면서 폭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까지 죽어나갔다고. 그 펠로시가 그따위로 떠들고 바이든이 떠들고 그러면서 그때 그 사람들 1,400명이나 가뒀더구만. 예? 근데 이번에 행정명령서를 통해서 그때 갇혔던 1,400명 한꺼번에 지금 다 석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지금 미국의 정치적인 의식의 물갈이를 완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나오면은 J6 당시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갔는가. 그걸 이제 다 풀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 진상이 다 나와요. 펠로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바이든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다 나와요, 이제부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거기에 참여에 들어갔던 그 FBI 직원들, 경찰들, 그것들이 사실상 그 사람들을 의회 속으로다가 끌어들이고 안내를 하고 구경시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갑자기 사람 죽이면서 그 사람 죽인 자들은 사실 그 FBI 직원이면서 실질적으로 시민인 척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드러난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는 이번에 J6 그 행정명령서 그 사람들 그 다 1,400명 풀려나오잖아요. 예. 이 풀려나오는 이 일은요, 지금 전 세계를 바꿉니다. 아, 딥스테이트가 이런 정도로 트럼프를 막기 위해서 못할 짓이 없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돼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잡혀 들어갔던 억울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 증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J6하고 한국에 이번에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일하고 네, 아주 비슷해요. 똑같아요. 보면은 네. 그 경찰이 문 열어주고 비켜주고 들어가라고 샤터 올려주고 하는 영상이 다 있는데. 예. 그리고 JTBC 기자가 그 소화기로 문 두드려 부수고 하는 게 그 다 있는데
아니, 걔는 옆모습이 똑같아. 머리, 요 구렛나루가 똑같은데, 이게. 그래 놓고, JTBC 기자는 풀어줘.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시간까지 예. 그 손석희하고 그 JTBC가 징계를 받지 않고 저렇게 날개 돋친 듯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바로 서자면은 이런 언론기관은요, 없어져야 됩니다. 전 징계를 받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JTBC 지금 적자가 한 4천억, 5천억 되는데, 지금, 뭡니까, 중국이 중국 공산당 기업인 텐센트가 뭐 1,000억인가 투자했다고 또 언론에 나오더만요. 아니, 근데 거기 적자가 4천억이 넘어가는데 망해가는 회사에 왜 투자를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론 조작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가짜뉴스 퍼뜨리고 하는데 중국이 깊숙하게 이제 개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이제 중국의 조선소를 또 제재하는 법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중국의 조선소가 제재가 되면은 이제 한국 기업들, 프랑스가 계속 그전에는 중국 조선소에다 발주를 했는데 이제는 한국 조선소에다 발주를 해요. 트럼프 눈치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조만간에 어느 순간 되면은 중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선박용 부품은 이제 수출 중단하라. 금수 조치가 내려질 겁니다. 반도체처럼. 그러면은 중국은요, 한국하고 일본에서 뭐 독일 이런 데서 부품을 사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단순 조립하는 겁니다. 그렇죠. 조선소가. 그렇기 때문에 부품 수출만 딱 막아버리면은 중국의 조선소는 6개월 안에 죽어요. 그리고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들은 미국의 입항을 뭐 금지한다든지 아니면 입항료를 갖다가 한 10배 이상 때린다든지 뭐 블랙리스트 올려놓고 뭐 입항을 뭐 지연을 시킨다든지 하면은 중국 선사,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에는 화주들이 화물을 안 실으려고 한다고. 왜냐면 화물 실기 전에 야, 이 배 조선소 어디서 만들어서 물어보거든요. 다 서류가 있어. 서류가 없으면은 아예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 안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제끼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중국 조선소는 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도크 안에 배를 만들려고 차 있는데 엔진 부품이 안 들어오면은 도크 안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조선소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배를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도크가 꽉 찬 상태에서 조선소가 망해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 중국 해군이 함정을 수리도 못하고 추가로 배를 함정을 건조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한 개 툭 던져가지고 어느 조선소 한 개 제재를 했고 이제 서서히 이제 이 단계를 올려가는 거죠. 올려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제 해보고 하면서 한국에 지금 캐나다에서 어떻게 중국이 여론 조작하고 선거에 개입했는지 보고서가 나왔어요. 캐나다는. 이제 한국도 조만간에 나오겠죠. 그러면 한국은 총선을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지금 전라도에서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이상이 지금 나온다고 지금 하는데 아니 전라도 사람들도 답답한 게 지금 문재인이도 부산 사람이고 이재명이 안동 사람, 뭐 추미애 대구, 김부겸이 대구,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 김대중 말고는 전부 다 경상도 사람들입니다. 전라도 출신 사람 누구 한 명 있었잖아요. 동아일보 기자 출신. 그 사람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없어지고 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경상도 출신이라고. 그러면 경상도 출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전라도에서 그렇게 대권 주자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전라도가 무슨 발전이 있었습니까? 발전이 없었잖아요. 광주에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그런 대형 마트도 하나 없어. 대형 마트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 정치인들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부 반대를 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서울에도 그렇고 강서구도 지금 발전이 안 되는 게
거기도 저기 민주당 출신 구청장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이 들어가면은 그 지역에 지역 단체장을 하면은 왜 발전이 안 되냐? 거지같이 못 살아야지 보조금 나눠준다 하고 저기 그래가지고 보조금 정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매간 매직이고 저기 표를 돈 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가 잘 살아봐요. 내가 한 달에 뭐 한 몇백만 원 벌어. 그러면 보조금 조금 25만 원, 1년에 100만 원 나눠준다고 하면 그거 받아 먹으러 구청에 가겠어요? 신청하러 가겠습니까? 야, 내가 그거 하러 가는 것보다 내 한 시간 내 내가 그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은데? 경제가 발전하면은, 아니, 강남 상구는 민주당 안 찍잖아요. 그 왜 민주당 안 찍어요? 잘 사는 동네는 민주당 안 찍는다고. 경제가 못 살아야지 보조금 나눠준다고 생색내고, 그러면 그 보조금 조금 받으려고 사람들이 민주당 찍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국회의원을 하든지 민주당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은 그 동네는 발전이 없어요. 이제 전라도 사람들도 이제 깨닫는 거지. 광주광역시가요, 그게 없어.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그래가 나주까지 갔대. 이제 한 게 생긴 거야. 그 인구가 100만 명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나왔고, 거기, 국회의원이 몇 명이 있는데, 만약에 부산이나 뭐 대구나 다른 도시 같았으면, 야, 구청장 일로 와봐. 여기다가 운전면허 시험장 하나 만들어야지. 야,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야? 주민들이 들고 올라가지고, 벌써 들고 올라가지고, 거기, 그런, 운전면허 시험장 그런 거 몇 개를 만들었겠어요.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등등, 다른 대형 마트들 아마 몇 개를 갖고 와도 끌고 왔을 겁니다. 근데 김대중 컨벤션에서 뭐 합니까? 거기서 생산적인 걸 합니까? 거기? 그러니까 완전 김정은이 우상화 하듯이 그 김대중 동상 세워놓고 애들 가가지고 거기서 절하게 만들고 그런 거나 가르치고 그 경상도 출신들 데리고 가가지고 대권 후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표만 갖다 바치고 쪽쪽 빨리고 있다는 거를 지금 전라도 사람들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전라도 사람들이 깨닫는 게 누구 때문에 깨달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니고 전라도에 20대 애들이 들고 일어나니까는 20대는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 감정 없거든. 자기들이 봤을 때 이상하다 싶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돌아선다고요. 20대는 가능하지. 40대만 해도 어르신들한테 저희 아버지한테 전라도가 어쩌고 경상도가 어떻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지역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20대, 30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의 20대, 30대가 야, 왜 경상도 출신을 갖다가 여기 대통령 후보로 다 데리고 오고 전부 다 민주당에 쟁쟁한 사람들은 전부 다 경상도 출신인데 왜 우리는 표만 갖다 바치고 그래 표 갖다 바쳤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여기 일산 거기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어마어마 잘 살잖아요. 분당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광주도 그렇고 그 지역에 엄청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정말 빈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이 역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본과 한국 관계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이 지금 젊은 세대 말고 그 위의 세대들은 잘못된 교육 때문에 또 직접 전쟁 참여 때문에 한국에게 범죄한 걸 갖다가 자꾸 숨기고 자기들이 잘한 듯이 그렇게 고집을 피워왔잖아.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사람들이 한국화되고 한국 물결을 좋아하고 그걸 막지를 못해요. 심지어 한국 언어가 막 거침없이 쓰나미같이 막 물결쳐 들어가서 일본 언어를 잠식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보니까 젊은 애들이 그러고 있는 거야. 젊은 애들한테는요, 역사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자기들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사가 그렇게 돼야지. 또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다가 보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하네. 그 엄마 생각, 그건 아빠 생각
하고선 집어쳐버리고 지가 좋은 대로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조총련 자녀들도 한류에 맞아요. 그 한국 지금 드라마 그래요. 본다고 난리라는 거 난리야, 아닙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이미 북한이 헬조선이라는 걸 이제 거의 다 알았고 한국을 보면은 이미 일본이 부러워서 따라가야 할 정도로 발전된 사회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문화 자체가 자유롭고 사람들한테 양심적으로 바르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편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교육, 그런 문화라는 거. 이거를 얘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좋아하기 시작한 게 자연히 30대, 40대까지 같이 붐이 일어나더니 결국은 지금 현재 이 혐한 족속들 있지, 일본 안에. 걔들이 입이 다물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 안에서 지금 그렇다니까? 아니, 일본까지도 그렇게 돼요. 또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일본 뭡니까? 좌파 애들이 반일 감정 북돋우고 어쩌고 하지만은 한국 사람도 어디 그러나? 너희들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잘못한 거 우리 알아. 까불지 마, 너희들. 그런 거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좋아서 한국하고 같이 어울려고 하는 거, 한국 배우려고 하는 거, 또 한국과 자기들 거 나누려고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그거 싫어합니까? 네. 넉넉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본하고서도 한국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하물며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이에서 그걸 못할까? 그건 돼요. 그건 되는데 우선 젊은 애들끼리 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그동안 문재인한테 속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이 양쪽에 딥스테이트 아바타 무리들 있죠. 이 사람들 그 논리나 그 영향력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런 거 운동을 예. 해야 돼요, 진짜. 그리고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한류가 이제 없대요. 이제 한류는 일회성인데 이미 그냥 일상생활이 돼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냥 한국식 음식 먹고 한국말 쓰고 한국 이름 가지고 생활이 돼가지고 한류가 아니라는 거지. 한류가 아니고 이제 생활이 된 거야. 생활이 그리고 돼버리니까. 한국을 자꾸 오려고 하고. 예. 예, 한국을 오려고 하고. 지금 그래요. 뭐 일본 열도가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아, 위험한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기 일본의 그 신사에 가면은 제사를 지내요. 고대 일본어로. 그 뭐 신대 문자라고 해가지고 뭐 써놨는데 뭐 그 보면 걔들이 무슨 뜻인지 모른대. 그냥 발음만 하는데 그 보니까 아지매 어서오소서 아지매 경상도 말. 경상도로 사모님 어서있어 그거를 아지매 어서있어 그거를 써놓고 그거 충문이라고 해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상도에서 다 넘어간 세력들이 그 뭐 고대 일본을 만들었다는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 이제 정도가 예. 아니고 지금 이제 일본 사람들의 잠재의식 자체가 무섭게 변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열도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건 뭐 온 세상이 다 아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일이니까 너무 잘 알죠. 지금 또 더 자꾸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일본 내부에서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스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앞으로 전 세계를 살려줄 수 있는 위대한 사상과 지도력이 나타난다.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나도 참 기가 막혀. 요새 이제 하도 예언 얘기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목사로도 그거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뭐가 옳은지 그런지. 그래서 그것 좀 조사하느라고 좀 쫙 훑어봤는데 아니 일본에서 미국 뭐 굉장히 많아. 거기 뭐 크리스찬들이 뭐 거의 다 한국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요.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뭘 이렇게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자기들끼리 이젠 손가락질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 변하기 시작했고 또 그 수상도 이제는 친한파 정치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나라가 위험하게 되니까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살려줘야 할 길을 열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먼저 한국이 협조 안 하면 자기들 큰일이거든 진짜.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정책은 이미 일본 열도가 아주 무섭게 변하는 걸 상정하고 제일 먼저 도움을 구할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친하게 지나면서 이 일본 국민들을 대거 이동시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 이런 쪽으로 조용히 지금 현재 연구 정도가 아니라 정책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애를 쓰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내부에서 제발 이제는 동서, 뭐 경상도, 전라도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제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그것들 때문에 이 생각이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굳어져 있는 사람들 지금 당장들 빨리빨리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그 지금 뭐 시간 뭐 이래 됐네.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일본 사람들요 저기 지방에 아파트 남아 돌거든요. 부동산 지금 완전히 뭐 쑥대밭 됐어요. 저 중국 애들이 올려놓고 나가버리는 바람에 첩도 안 했으면 그 지금 지방에 그 뭐 지방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지금 뭐 부동산 가격 폭 나가는 게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올려놓고 이제 경제가 그 무너지니까 빠져나가서 그런데 아니 일본 사람들 그냥 뭐 한 3천만 명 받아들이면은 다 처리되지. 복잡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없어지면은 한국에서 민주당만 없어지면은 뭐 지역의 부동산 이런 거 한 번에 그냥 다 정리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지방에서 부동산 때문에 망할 것 같다. 망하시든지 민주당을 없애든지 두 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지. 그러면 되지. 뭐 망할 것 같다 하면서 민주당만 없어지면은 그 부동산 일본 사람들 들어오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데 망할 것 같다 하면서 민주당 가가지고 또 찍어주면 그거는 등신이지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상황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것이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과 굉장히 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하고 좀 마치겠는데 샘 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 육군 정보장교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내놓는 얘기를 보니까 엄청난 얘기가 나왔어요. 1월 1일 날 라스베가스 그 트럼프 타워 그쪽에서 차 폭파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특수 요원이었고, 근데 그 특수 요원이 상당히 충실한 미국 애국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모범 군인이었고, 이 사람이 아주 특수 요원 가운데 미국의 제일 중요한 군사 정보 있지 않습니까? 기밀 정보. 그거를 다룰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에서 자기 와이프가 배신했다고 해서 또 자기한테 전쟁 참여를 해가지고 이 정신적으로 우울증이 생겼다고 해서 아니 차량 폭파 사건을 일으키면서 자살한다?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경찰은 그렇게 덮어버렸거든요. 그 사건을. 근데 이 슈메이커라는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왜냐? 자기는 그 사고가 난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 보니까 자기한테 중요한 정보를 보낸 사람인데 자기가 그걸 무시하고 안 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뒤늦게 읽어가지고 확인한 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4년 말에 뉴저지와 미국 군사기지 위에 그 이상한 비행물체들이 많이 떴었지 않았습니까? 뭐 요새도 좀 뜨고 그러는데 이것이 드론이 아니라 중력을 갖다가 역류시키는 비행법이 있죠. 그러니까 중력을 갖다 잘 조종하면은 땅에서 끌어잡아 내리는 힘을 갖다가 반대로 휙 날아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을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그걸 가져왔는지 그거는 뭐 자기도 잘 모르지만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랍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행 물체들은 분명히 그러한 중력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비행 물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그것이 중공의 비행 물체 아니면은 미국 거였는데, 이 지구상에서 있는 걸로 말하면 아니면 외계에서 왔든지. 만약에 미국에서 띄워보낸 거라면은 정부 쪽에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데 이거 정부가 띄워보낸 거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띄워보낸 것도 아니다. 적들도 아니다. 적 노릇할 의사도 없다. 근데 그럼 어디서 보냐? 모른다. 그게 무슨 해명이냐 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슈메이커가 이제 그걸 밝힌 거예요. 이 특수요원이 급하게 알려주는 정보가 뭐였냐면은 지금 얘기한 그런 중공과 미국만 개발한 그런 무기인데 지금 왜 바이든 정권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안 알려주느냐 이거야. 그거는 내가 이제 알아본 결과 얘네들이 음모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집권하게 되니까 바이든이 물러가면서 막판으로 지금 현재 큰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파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걸 띄워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갖다 알아내가지고 알려주려고 한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나를 지금 뒤를 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장한 상태로 이걸 지금 자꾸 너한테 지금 보내는데 제발 빨리 좀 받고 이걸 그 트럼프 진영에 좀 알려주라. 그런 걸 이 사람도 하도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무시하고 안 봤던 거예요. 왜 봤냐? 사고가 난 다음에 이름을 보니까 자기가 읽어본 이름인 거야, 그게. 그래서 이걸 전한다. 그러면서 이번 이 비행 물체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비행 물체들이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달리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못하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LA 화재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이 트럼프 진영이 지금 들어서면서 바이든이 물러가면서 딥스테이트가 어떠한 방해를 일으켜도 반드시 방해를 일으키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현재 비행 물체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방해를 하려고 해도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 사람 하나 죽으면서 다 밝히는 바람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또 다른 방법으로 LA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방화범이 있다는 거. 드론이 와서 불을 더 끼얹었다는 거. 이것까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이러면서 드디어 LA 내부에서 시민들이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 자신이 드디어 그 주지사와 이 LA 소방서와 LA 시장 이것들이 다 LGBTQ 정치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가 원래가 딥스테이트 주였다가 캘리포니아 주 자체가 시민들 전체가 이제는 딥스테이트를 쫓아내는 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마침 한국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인도주의적인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LA의 이재민들이 이재민으로서의 이게 절망적인 몸부림을 치기 이전에 전체 미국에서 한국식의 선결제 있지? 선결제. 거기서 살아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선결제식으로다가 드디어 이재민들의 잠시 동안의 피난민 생활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렌트에서 들어갈 가격 있잖아요. 그걸 깎아준 나머지 돈은 정부에서 대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LA시를 갖다가 다시 살려주는 작업 있잖아요. 이것도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LA에다가 불을 질른 이 못된 것들은 불을 질러가지고 오히려 그 보험회사들 돈 벌고 건축회사들 돈 벌고 재개발하네, 친구들. 재개발한다고? 예. 그래가지고 딥스테이트 돈 벌고 이러는 거 있죠? 예. 이 짓을 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트럼프를 깎아내리려고 그랬던 건데 이게 다 허사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쯤 몰렸다고 하면은요, 이쯤 방해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거꾸로 그 드론, 이 비행물체도 희생자가 있으면서 트럼프 입장을 살려주고 또 화재가 났어도 오히려 트럼프 입장이 사라지면서 한국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트럼프 입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쫓기는 이자들이 갈 곳은 중공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어디로 가? 한국 딥스테이트 아바타들 있지? 요것들한테 오는 거예요, 이제. 그걸 트럼프가 가만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하고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이거는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트럼프 자체의 정책을 살리기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을 살려내지 않으면 이 트럼프의 국제정책, 이제부터 시행해야 할 국제정책 있죠? 군사정책, 경제정책, 문화정책 전체가 미국 혼자만으로서는 우리는 이제 반딥스로 나간다, 전 세계에 반딥스로 가자, 요거까지는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뭐, 어떻게? 그걸 한국을 데리고 해야 되는 거야. 무기도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생산적인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앞장서서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인 거야. 그래서 한국을 아예 트럼프는 G2 국가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G2 중국 웃기는 소리다. 그건 이제 없어지는 거고, G2 국가가 어디냐?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살리자니까 이번에 한국에서 이 딥스테이트 아바타들이 까불면서 뭐 탄핵이다 어쩌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저들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태극기 애국 국민들이 이제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전 세계 인류에게 새롭게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이제는 우리가 내야겠구나. 그래서 한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의식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고 전 세계 백성들을 갖다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 이제부터는. 예. 예. 아무튼 간에 대한민국이 지금 밑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타이밍이었고 연초부터는 밑바닥 찍고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복귀합니다. 복귀하고 또 조기 총선도 제가 볼 때 조기 총선으로 가요. 그래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전 세계 돈이 한국으로 다 옵니다. 다 오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뭘 먹고 살지 그걸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허브 국가가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